강원도가 용역 결과에 따라 도청사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춘천 내 신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전 공론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심재국 전 평창 군수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의원 시절 지인들과 대관령 땅을 산 뒤 군수 취임 직후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계절 근로자들이 몰래 달아나고 있습니다. 힘들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면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희학원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충돌해 법원이 거래 무효를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2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 강원랜드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6명이 확진됐고 춘천에서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등 5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강릉 5명, 동해 4명, 속초 3명, 영월 2명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춘천과 강릉 등 11개 시군에서 29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4.1명으로 닷새째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061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5,095명입니다. 강원도가 도청을 춘천 안에서 신축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강원도가 2년 만에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요. 결국 3천억 원을 들여서 춘천에 신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전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이전 신축 문제는 돌고 돌아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낡은 강원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고 리모델링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유지 관리비가 소요돼 장기적으로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규모는 11만 제곱미터가 적절하며 3,0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논란이 됐던 도청 위치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여전히 춘천 내 신축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도 단위 다른 기관들도 함께 이전해야 하고 지역 간 유치 과열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는 지사님도 몇 번 밝히셨지만 일단 춘천시 관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재지 이전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신축이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축할지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지만 용역을 거치고도 결국 2년 전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불통행정,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꼭 춘천에만 고집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도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필요로 하다고. 신축 비용 3천억 원은 전액 도비로 써야 하는데 위치에 대한 공론화는 춘천 시민들과 하면 된다는 강원도. 또다시 위치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최문순 지사의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도청 이전 신축을 둘러싼 공론화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대관령은 올림픽 유치를 전후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투기 행렬에 심재국 전 평창 군수도 뛰어들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 재임 시절 거래도 없이 토지가 분할됐고 한가운데로 길도 뚫렸는데요. 심 전 군수는 이 과정에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재국 전 평창 군수는 지인 4명과 함께 군의원 신분이었던 지난 2005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16억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1개 필지였지만 10년 뒤 19개 필지로 나눠졌고 한 사람에게 모두 28억에 팔렸습니다. 10년 동안 3차례 토지 분할이 있었는데 매각 직전이자 심군수 취임 직후에 토지 분할이 집중됐습니다. 소유권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더 비싸게 잘 팔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매각 전 무리하게 토지 분할이 이뤄진 건데 이를 결정할 허가권자는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심재국 전 군수였습니다. 토지 매각 이듬해에는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4년 4월 심군수 취임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가 올림픽에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지만 정확한 노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 전 군수가 토지 분할 허가권과 도로 개설 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관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감에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2002년에 재벌들이 땅을 안 샀더라고요. 어디든지 다 기획에 와서 다 장난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에 따지면 물건이 안 나오니까. 심 전 군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팔아 얻은 것 치고는 수익이 적당한 수준이고 토지 분할과 매각은 다른 소유주가 주도해 잘 몰랐으며 매각과 분할, 도로 개설 등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세력이 취득한 지 17년, 매각한 지 7년이 지난 땅 문제를 들추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코로나19 시국에 힘들게 데려왔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임금을 준다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농가들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 올해 4월 불법 체류자 신분의 부부를 소개비 70만 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농민들이 아름아름해서 구하다 보니 이렇게 말없이 사라져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에 불법 체류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데려와서 쓰는데 얘네가 그거를 최소한 다 안 해주고 갔다는 게 좀 속상하고.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데리고 온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는 곳으로 몰래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한 팀에 지금 급여가 한 달에 450까지 뛰었다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올해 강원도 7개 시군을 통해 농가에 배치된 계절 근로자만 380명. 이 가운데 60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비용도 지자체와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이탈자가 생길수록 재정적인 손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개선 여건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이탈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값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힘들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한중대학교 광희학원 재단의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희학원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이 거래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학교 재단으로 돌려놓으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광희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해 거래 행위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학교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교한 대학교의 부동산이었지만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은 허가 없는 거래에 대해 원인 무효를 선언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할청이 허가 없는 거는 그 자문 결과 세 군데 다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관제인 측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행을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해달라고는. 지난해부터 법원 경매와 이미 매각으로 팔린 광희학원의 부동산은 10여 건, 거래액만 20억여 원에 달하고 매수자는 10명이 넘습니다.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기존 광희학원의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하는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를 요청을 하든지 말소를 만약에 해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물건 중에는 소유권이 바뀐 사례가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원래 건물 가치보다 올라간 부동산도 있습니다. 거래 이후 1년 안팎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시세 변동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되려면 법원에서 등기 말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교육청의 논리대로 거래 무효를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헐값 부동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소규모 신생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 입주 협의가 많아서 논란이 됐던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6개 층 가운데 2개 층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추가 이전 인원을 위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4개 층 42개 호실에 대해 일반 기업들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 협의를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산하 고령화연구소와 강원경제진흥원은 입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장릉, 청량포, 한반도 지형, 영월 Y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활동과 관광각 대상, 생활방역 수칙 지도 등을 담당할 인원 13명을 선발합니다. 위탁업체 부실 운영 등으로 2017년 이후에 가동이 중단됐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평창군이 직영 운영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말부터 평창군 진부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시설 운영비를 투입하고 진부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직영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 500톤 등을 수탁 계약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 등급제에 강원 산란계 80개 농가 중 20% 정도인 15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는 평가액의 80%에서 60에서 7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산림청이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에 참여할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 목재체험교실은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